폭염을 피해 계곡으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완화로 3년 만에 여름 계곡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을 겨냥한 마케팅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직원으로 채용해 손님을 맞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국비로 충당해 왔는데 정부의 원점 재검토 방침에 지자체마다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꿀잼 도시를 선언한 민선 8기 청주시가 무심천부터 손대기로 했습니다. 시민 의견을 물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를 피해 계곡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피서철. 3년 만에 계곡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더위를 피해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괴산의 한 계곡. 높은 바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들며 더위를 한 번에 날려버립니다. 집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되게 물 맞고 그런 게 되게 시원하고 재밌어요. 지금 바깥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제 물속에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평상에 둘러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먹는 간식은 꿀맛입니다.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즐기는 여름 휴가에 그간 답답했던 마음을 씻어냅니다. 코로나가 풀려서 오랜만에 진짜 휴가다운 휴가 느끼고 있어서 이 물놀이 하는 광경이 다 보이니까 뭐 제가 직접적으로 놀진 않아도 제가 물속에 있는 것 같고. 계곡 근처 식당에서는 부침개 뒤집는 손이 쉴 새가 없습니다. 식사도 제때 못할 정도지만 몰려드는 손님들이 반갑기만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마스크 관련된 것들도 편해지시고 하니까 이용객들 이용 시간도 늘었고 그리고 한 식사하시는 분들이 한 3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펜션 앞 주차장은 숙박객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고에는 고기 굽는 숯과 번개탄을 쌓아뒀는데 이것도 보름만 지나면 동이 납니다. 더워지기 시작하셔서 지금 7월, 8월까지는 꽉 차 있는 상태예요. 많이 바쁘죠. 모처럼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된 올 여름. 시원한 계곡이 피서객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30%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 인구를 잡기 위한 노력이 민간업체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각양각색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탄금호 옆 게스트하우스. 지난달부터 객실 절반을 반려동물 동반 숙소로 바꿨습니다. 숙소 옆에서 빌려주는 자전거에는 반려동물이 함께 탈 수 있는 안전 바구니가 생겼고 근처 관광지에는 한복과 캐릭터 옷, 모자와 안경을 갖춘 반려견 의상 대여소와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셀프 스튜디오가 마련됐습니다. 강우리가 더 귀여워진 거를 사람들이 안아줘서 좋아요. 모두 충주시가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을 잡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것들입니다. 반려동물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경제 효과로 이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투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9월부터는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플리마켓이나 음악회도 같이 운영할 예정이니 일찌감치 반려동물 동반 객실을 도입한 민간 리조트는 스토리텔링으로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기르던 강아지를 직원으로 채용해 마스코트로 삼았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의 지도 끝에 손님을 맞이하고 같이 노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능력을 인정받아 입사 10개월 만에 부총 지배인 직함을 달았습니다. 반려견 동반하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반려동물이 직원으로 있는 게 더 진정성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식주를 같이 하는 가족의 개념이 된 반려동물. 시설뿐 아니라 콘텐츠와 다양한 즐길거리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을 잡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역에서 돈이 돌게 만들겠다고 도입한 지역화폐. 충전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더 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난해 충북에서만 7,500억 원이 발행돼 도민 2명 중 1명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역 화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충북 시군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 청주페이. 청주 시민 2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센티브 용도로 지원하던 국비를 올 상반기 30% 줄이면서 청주페이 10% 인센티브 혜택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급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 다음 달부터 인센티브 지급을 재개하지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을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국도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보다 현저하게 많이 전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음성군도 한 달에 7만 원까지 주던 인센티브 혜택을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정부가 최근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반대 여기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다시 재고돼야 된다. 내년에 국비 지원이 아예 중단되면 지역화폐 발행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원활하게 아마 지원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국비가 지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지방비를 대응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걱정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의 침체, 이러한 것들을 여하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 소비가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지역 경제에 그나마 숨통 역할을 했던 지역화폐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도내 자치단체들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부동산 재산이 전국 광역과 기초단체장 73명 중 세 번째로 많다고 시민단체가 밝히자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부분 은행 채무며 건물도 매각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충북지사가 부동산 재산 65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비주거용 건물 3채를 신고해 단체장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는 선거 당시 토지와 건물 65억 6천만 원을 신고했지만 채무가 64억 8천만 원이어서 예금과 증권 등을 포함한 재산은 5억 3천만 원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주거용 건물 3채는 본인이 운영하던 한옥 치과 건물로 현재 매각 중이고 토지 가운데 괴산 이면은 종중 땅으로 개인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소비자 물가 인상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 가게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민생경제 대응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옥 같은 생활고 때문에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과 지역에서 취약한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정책과 민생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비상기구를 만들고 자치단체장이 컨트롤타워가 돼 민생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미있고 매력적인 도시, 꿀잼 도시를 만든다는 민선 8기 청주시가 가장 먼저 무심천을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시민 4,700명에게 어떻게 바꿀까 물었더니 캠핑장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인구 86만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무심천. 장마철 무성하게 뒤엉킨 수초가 둔치를 뒤덮었습니다. 산책로는 파묻혔습니다. 도심 한복판으로 더 들어가면 하상도로와 주차장이 전부. 10km 도심 통과 구간에서 사람이 머물 공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 안 와봐갖고. 왜 잘 안 오세요? 뭐가 시설을 잘 해놓고 해놔야지 뭐를 놀러 오는 거지. 시설도 안 하는데 와줘 이게. 둔치공원에 인파가 몰리는 서울 한강 등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껏 무심천 관리의 우선순위가 치수 기능 유지와 보존에만 치중됐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들 많이 이용하고 많이들 좋아들 하죠. 근데 외부에서 이래 오신 손님들도 너무 좋다라고. 꿀잼 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 8기 청주시가 이 무심천을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넓게 열린 이 공간은 보존을 넘어 삶의 질을 위해 이용도 해야 한다며 출범 한 달 만에 무심천 리모델링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2일 동안 시민 4,700명에게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휴게 공간 정비는 물론 둔치 공원과 캠핑장, 물놀이 시설까지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청주시는 이들 요구를 리모델링의 기본 방향으로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2026년까지 결과물을 만들어 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명품 하천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지금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데요. 이러다 보면 저희 그 시에서도 명품 하천을 조성하는데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한때 축제장으로 시민들이 북적였던 무심천. 구체적인 변신의 모습은 내년쯤 윤곽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지난달 상순 충북의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7월 충북의 평균 기온은 25.7도로 평년보다 1.3도 높았고 특히 상순의 평균 기온과 최고 기온은 각각 27.3도, 32.7도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폭염일수는 6.4일로 평년보다 2.8일 많았고 열대야일수는 3.4일로 평년보다 1.9일 많았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서쪽으로 확장해 덥고 습한 바람이 불었고 강한 햇볕이 더해져 기온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청주시 미원면 대신리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6.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40대 운전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나 꺼지지 않아 소방당국이 출동해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차가 제조 원료를 가득 싣고 오르막길을 오르다 엔진이 과열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옥천의 한 주택에서 6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옥천읍의 한 주택에서 67살 남성의 가족이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안 돼 와봤더니 숨져 있었다며 119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당시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지병이 있었다는 유족의 말과 외상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유치에 나선 2027 충청권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기재부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어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국제행사로서 필요성과 적정성 기준을 충족하고 타당성 조사도 통과했다고 승인했습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는 지난해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승인을 거쳤고 이번 기재부 승인으로 국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은 이달 말 본평가를 하고 오는 11월 벨기에에서 집행위원 총회를 열어 충청권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가운데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충북도청을 문화공간으로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면서 다음 주부터 차 없는 도청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충청북도 공무원 노조가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비좁은 사무실에 회의실도 부족한 판국에 직장에 주차도 못하게 돼 출퇴근 걱정을 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공감대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주차 공간 확보 없이 주차장을 대폭 줄이면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주차장법 위반 여지가 있다면서 시범 운영이 끝난 뒤 찬반 설문조사를 하고 대책이 없으면 무기한 반대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전거 하이킹으로 모은 기부금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습니다. 충주 친구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 10명이 지난달 26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250km를 돌며 모은 기부금 1,700만 원을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위해 기탁했습니다. 기부금을 전달받은 월드비전 충북지역본부는 전쟁을 겪는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심리 상담 비용과 식량 구매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하이킹 기부 챌린지는 청소년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달 영동에서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주민 2명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실태조사가 군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영동군은 농촌에 설치된 모든 전기 울타리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건 재설치하도록 계도하고 주변에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세우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영동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 울타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정기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제61회 충북도민체전을 앞두고 개최지인 옥천군이 대회 준비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옥천군은 오는 25일 개막식이 열리는 공설운동장과 종목별 경기가 열리는 공공민간시설 32곳의 정비를 마치고 충북체육회 종목별 연맹을 통해 경기장 적합 여부도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씨름대회가 열리는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민속놀이터에는 돔 형태의 지붕을 새롭게 설치해 선수와 관람객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5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드론 300대가 밤하늘을 수놓는 아트쇼가 펼쳐지고 지역 출신 정지용 시인의 생애를 모티브로 한 주제 공연과 송가인 등 초청 가수들의 축하 무대가 이어집니다. 마을 정비조합 설립을 현실성 있게 개정 건의한 충주시 공무원이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목요일 충북 지역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